안녕하세요.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11월의 첫 거래일 주말간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마음 졸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장 초반부터 그래도 양호하게 진행돼서 장 후반까지 좀 큰 변동성 없이 좀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을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 대응 잘들 하셨나요? 특별히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는 크게 없었지만 또 지난주 낙폭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반발 매수세 유입이 또 일부 됐고, 일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 수 대비 약 3배 정도가량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2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전장 대비 1.46% 33.01포인트 상승하면서 2300.1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수급을 살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90억, 487억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지난주 낙폭이 발생한 부분에서 저점 매수를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1076억 차익 매도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장 대비 1.30% 10.30포인트 상승하면서 802.9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을 살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각각 1198억, 기관은 89억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개인은 마찬가지로 1146억 순매도하면서 차익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환율은 0.13% 1.5원 하락하면서 1133.6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양시장 장 초반 상승한 이후에 일부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코스피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지수 차트 잠깐 보면서 기술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먼저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0.42% 강보합에서 일부 상승 출발을 해서 1.57%까지 상승을 했고, 일부 조금 상승폭 반납하면서 1.46% 상승하면서 2300마디존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낙폭이 2.56% 정도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됐는데, 다행히도 오늘 금요일장 대비해서 낙폭에 대해서 약 3분의 2 정도를 좀 잡아먹는 이런 양봉으로 마감을 해서 기술적으로는 좀 반등 구간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5일선 밑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5일선에 꺾지 못하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는 또 한 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 예상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현장 투표에서 굉장히 큰 표 차이가 아니라 조금 소폭 좀 우세로 이긴다거나 아니면 또 바이든의 후보가 오히려 이긴다고 하면 또 불복선언, 또 소송 이런 것까지 진행이 되면 깊은 좀 조정이 장기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방은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일단 단기 조정 바닥 구간은 2260포인트, 여기가 1차 정도 지지선으로 보시고 2차 정도까지는 좀 깊게 나오면 2240선, 121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자면 아침에 보합으로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상승폭 쭉 이어가다가 11시를 기점으로 다소 좀 지지부진한 흐름, 그리고 다시 1시 반 이후로는 좀 상승을 키워가면서 장 후반에 고가 부근에서 마감을 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2.61% 하락하면서 800선을 깨고 내려왔죠. 79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 0.48% 상승 출발을 하면서 좀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심어줬고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805.92포인트 1.67%까지 상승을 했으나 일부 상승폭 좀 반납하면서 802포인트 1.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그래도 금요일장 대비해서는 약 절반 정도 2분의 1가량은 낙폭을 회복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또 다행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11선은 아직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5일선 위로는 끌어올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에 비해서, 물론 낙폭도 코스피에 비해서 좀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등도 좀 세게 잘 나와주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분봉상에서 아침에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10시 57분경에 805포인트 찍고 이후에 상승폭 좀 반납했지만 장후에 막판에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주면서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분석 마치고 오늘 주요 이슈 및 특징주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드디어 그동안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미국의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분석 매체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준 전국 단위 51.5%로 43.9%를 기록한 트럼프 현직 대통령보다 7.2%포인트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는 7.2%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지만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6개 경합주의 지지율 격차는 약 3.2%포인트 수준으로 접전이 진행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미국 선거 제도를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현지 시간 11월 3일 있는 대선 투표는 실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는 아닙니다.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 선거인단을 뽑는 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화당 또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서 뽑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선거인단한테 각 주별의 우리나라 유권자들처럼 그런 유권자들이 투표를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거고요. 미국의 선거인단은 상원 의원 수와 같은 주별로 2명, 총 100명하고 하원 의원 수와 같은 435명, 그리고 워싱턴 DC의 3명을 합쳐서 2020년 기준으로 총 538명입니다. 각 주별 선거인단 수는 주별로 인원수의 비례, 꼭 완벽하게 비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례해서 배정이 되어 있고요. 유권자들이 투표한 득표수대로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에서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뺀 나머지 주는 한 주의 투표에서 승리한 당의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수를 가져가는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접 선거 제도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미국의 대선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기 화면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수는 55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수가 예를 들어 1000명이라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501표를 얻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499표를 냈다면 공화당이 승리를 했죠.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의 55명 선거인단은 모두 공화당 트럼프가 가져가는 식으로 선거인단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승자 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상 지지율하고 대선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즉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선거에서는 지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또 미국 대선 역사상 5번 있었고 최근에는 2016년 45대 대선에서 실제로 힐러리 후보가 전국 득표수는 약 6,584만 표 정도를 얻었고 트럼프 당시 후보가 6,297만 표를 얻어서 약 300만 표 정도를 힐러리 후보가 유권자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실제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304명, 힐러리는 227명으로 실제 당선은 트럼프가 됐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고 계시는 그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과 같은 그런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다른 정당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눌러버리지 않는 그런 곳을 미국에서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라고 합니다. 여기는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대선이 있을 때마다 지지하는 당이 또 달라질 수 있고 또 이곳은 선거인단 수가 많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부분 대통령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이 경합주에서 대부분 유세를 많이 하고 또 표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도 경합주에서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현재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는 일단 현장 투표 결과의 윤곽이 대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중에서 일단은 한 가지는 해소가 된다는 게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좀 후련해지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오늘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리얼미터가
국내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에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는 나란히 21.5%의 선호도를 기록하면서 공동 선두 1위를 달렸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17.2%로 야권의 나머지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4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9%, 5위는 4.7%를 차지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차지를 했고요. 윤 총장의 선호도는 4위와 격차가 약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자타공인 이제는 야권의 대선 주자 후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시세를 냈고, 이거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또 한 번 시세를 냈고요. 오늘은 이재명 지사 관련주들도 공동 1위 소식에 장 후반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또 시장에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 항상 정치 테마주들이 상승을 좀 보인다는 그런 불변의 법칙이 그대로 나타난 하루였고요. 또 번외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결론이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극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김경수 지사 관련주들 또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음은 급등한 이후에 좀 오랜 기간에 좀 쉬고 있는 그런 홍정욱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시장에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된 대주주 기준을 놓고 조율 중인 가운데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 정도의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인별 5억 원으로 기존의 3억 원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접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미 흔들렸죠.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2023년까지 좀 유예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좀 담아보자면,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낙연 당대표가 지지율 관련해서 좀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냥 뇌피셜이었습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좀 결론이 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가 있었던 그런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짧게 차트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뭐 정치 테마주밖에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덕성이라는 종목이고, 덕성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물론 이런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물론 상한가가 갇혀있는 상한가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시세로 봤을 때는 이제 1차 파동이 살짝 나오고 2차 파동이 시작되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780억 정도 실렸고, 내일의 모습에서 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좀 관심 가져보면서 짧은 매매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현이라는 종목이고요. 이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서현과 서현 탑메탈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서현은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파동이 나왔고 쉬었고 2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지금 3차 파동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 고점인 약 12,500원 요런 가격 안에서 좀 갇혀있는 모습으로 상한가 도달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래대금도 약 1,900억 정도 실렸고, 내일 또 모습을 보면서 이 12,500원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거래대금은 얼만큼이 또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대응할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현 탑메탈도
제가 서현이 대장이었는데 서현 탑메탈로 대장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차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1차 파동 나왔고 여기서 조정 구간 그리고 2차 파동이 지금 시작됐다 해서 조정 구간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좀 매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거래 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완벽하게 좀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1% 정도 급등을 하면서 일단 전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또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기존에 원래 전통적인 대장주는 에이텍과 에이텍TN이죠. 에이텍과 에이텍TN. 그래서 1차, 2차, 뭐 크게 보면 약 3차 파동이 나오려는 정도에서 지금 한번 일단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에이텍과 에이텍TN은 좀 쉬어가는 상태고 그 후발주자로 오늘 형지 엘리트와 형지 INC가 나란히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은 지금은 형지 엘리트.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좀 짧은 매매로 형지 엘리트 대응을 계속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시세를 좀 주면서 뿜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 하락 추세 그리고 최근에 상승 추세로 돌려서면서 1차 파동이 여기서 나왔죠. 1차 파동이 여기서 나온 이후에 좀 요런 박스권을 지금 계속 횡보를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오늘 거래를 좀 치르면서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300억 정도 들어오면서 상한가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2차 파동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모습이 좋지는 않습니다. 분봉상으로 보면 좀 급하게 뒤에서 거의 2시 50분 장 후반에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라 분봉상으로는 좋지는 않지만 일봉상으로는 일단 전 고점 그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INC도 물론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형제 엘리트와는 좀 다르게 갇혀있는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거래 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급하게 장 후반에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 가지고 거래 대금도 140억 정도이기 때문에 대장주는 현재는 형제 엘리트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외로 국영GNM 김경수 관련주 지난주부터 일부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죠. 국영GNM이 좀 나왔고 오늘 한국컴퓨터가 좋은 모습으로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김경수 관련주로 오늘 거래 대금이 810억 정도 터지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다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이라 내일 또 어떤 요 정도 박스권 전 고점 3,700원 부근을 또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급등주들 체크를 한번 해드렸고 11월의 첫 거래일이자 월요일장 양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 반등에 성공을 해줬고 또 지수 또한 상승해주면서 상큼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 미 대선을 비롯해서 양도세 문제 등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은 이슈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변동성을 항상 주의하시고 지난주 금요일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불복 선언 및 소송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방심은 금물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매매 대응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 내일도 좋은 종목과 매매 대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월 2일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